네. 자, 이거는 SBS, CNBC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강달러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제가 말로 설명한 거 그대로예요. 내부적으로 SOC에 투자하겠다, 돈을 풀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세금을 줄이고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돈을 풀면 어떻게 돼요? 적자가 생긴 거죠. 재정 적자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재정 적자면은 나라에서 돈이 어디서 나? 국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국채를 발행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많으면 채권 가격이 낮아져요. 돈을 모으기가 쉬우니까. 이해 잘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돈 끌어모으기가 쉬워. 그러면 어떻게 돼?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야, 미국으로 다시 돈 보내자라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회기주의를 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강세가 진짜 오래 갈 건지 안 갈 건지 분명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올릴 건지 아닌지 그걸 보자는 거죠. 증거들이 몇 가지 있어요. CRB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커머더티 리서치 버로에서 원자재 종합지수 같은 거예요. 원자재 선물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 보면 99년하고 2002년에 굉장히 폭락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당선 이후에. 이미 선물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물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 선물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이걸 막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달러 약세를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말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물 얘기 다음에 한번 할게요. 선물 뭐 이런 거. 실물하고 선물. 왜 선물 미래 거잖아요. 미래 거에 내가 가치를 적게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빨리 팔아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미국 부동산 시장. 이거 주식 하시니까 아시죠? 이게 51선하고 하향 크로스레스. 이걸 뭐라 그래요?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왔잖아. 데드 크로스 오면 이거를 계속 강세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존재할 거냐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 상승을 이겨낼 정도는 아니다. 반드시 이거는 내려서 달러 약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보는 걸 해야 되는데, 그죠? 이해 가세요? 즉 금리는 한 번은 올리겠지만 계속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7년에는 달러 약세 시장이 오히려 진행될 거다. 진짜 보호무역주의 이런 거 하려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보호무역주의를 하려면 우리께 잘 팔려야 되는데 달러가 강세면은 돈이 더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우리 가격이 비싼데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죠? 네. 이해 가시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17년에는 달러 약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1년에 돌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벤트스타인이 얘기하는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미국 부채가 늘어나는 걸 그렇게 원치지 않아요. 그때 결국은 균형을 이루지 않겠냐, 걔 맘대로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라 해서 다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는? 그죠?
반대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두 번째는 미래 IT 산업이 진짜 위기냐 전망을 해보겠다 이거죠. 왜 트럼프 당선에 실리콘밸리가 절망하고 있을까요? (2016년에) 미국 100대 기업의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11월 지금 막 나온 기준에 애플? 1위가 애플, 2위가 구글, 3위가 MS, 6위가 아마존, 7위가 페이스북이에요. 원래 전통적인 1, 2위가 월마트, 엑소모빌이었어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주의. 원래 오바마하고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나 IT 산업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굉장히 도와주고 실제로 클린턴을 지지했어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도널드가 되면서 이제 맛이 간 거죠. 어떻게 변할 것이냐, 트럼프 시대. 트럼프가 사실 그 IT 산업에 대해서 정책을 제시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정책을 제시한 건 없었는데, 뭐 크게 두 가지로 아마존에 대해서 반독점법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애플에게 야 바깥에서 만들지 말고 공장 다 미국으로 들여와. 안 그러면 니네 세금 왕창 매길 거야.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압박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정책들을 누가 짤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제프리 아이젠너라는 사람하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제프리 아이젠너는 컨설턴트 출신인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랑 망 중립성에 대해서 대립각도 하고, 그 다음에 오바마가 주창했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같은 것들을 반감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SK텔레콤을 지지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망 사업자 자체가 더 중요하고 전통적인 사업을 중요시하는 거고, 그거를 이용한 컨텐츠 사업자는 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정책을 펼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넷플릭스 이런 게 주가가 확 빠졌어요. 피터 틸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바보야, 중요한 거는 경제야. 이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페이팔 창업자고 페이스북 이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출된 부가 이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중과세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동지에서 적이 됐겠죠.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트럼프도 얘기했던 게 벤처 캐피탈의 중과세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이민 정책. 절반 가까이가 이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급 인력 수급이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행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트럼프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캘리포니아 총격 테러 사건의 주범이었던 사이드 파룩 부부가 아이폰을 갖고 있었는데 FBI에서 애플에게 야 이거 잠금 해제 빨리 시켜. 내용 다 보게. 그래야지 나머지 사람들 다 잡아들이니까 관계자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폰에서 그걸 풀지 않았어요. 근데 웃긴 게 트럼프가 야 나는 아이폰도 쓰고 삼성 거도 쓰는데 니네 아이폰 이거 잠금 해제 안 해주면 잠금 해제할 때까지 나 아이폰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트윗에 아이폰을 올렸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잠금 해제 논란인데 그만큼 그런 뭐 애플이나 이런 데 반감이 많다는 얘기예요. 위기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바이오는 올랐습니다. 우리 바이오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엄청 올랐어요. 10.7%. 그 3일 동안. 그죠?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다 마이너스 거죠. 아직도 회복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정책 행보가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는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첫 번째 그 시장은. 그다음에 미국 자체도 그 시장을 운영하는 게이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거다. 단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사업들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은 계속 갈 거다. 왜? 특별하게 경쟁자나 대체품이 없고, 두 번째 경쟁자라고 하면 중국이 있는데 중국을 더 깨무시니까 45% 먹고 우리를 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거다. 자동차도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무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깨고 FTA 다 깨고 또 뭐 멕시코 공장에서 35% 먹고 들어오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산업별로 잘 봐야 된다. 대부분 하여튼 분위기는 안 좋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래서 글로벌하게 키우는 방법이 유일하게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고요. 우리 이방카 그죠? 이렇게 좀 트럼프가 따뜻하게 한국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강달러 현상이라든가 이런 금리 현상이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왜? 트럼프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적 추세와 미국의 경제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결국은 약달러로 보호무역주기를 실현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여러분은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IT 산업의 미래는 트럼프 정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세계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갖고 있는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할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 내용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뿌잉뿌잉.